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최근 석 달 사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매물이 늘어난 상황에도 전세값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가을 전세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외에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 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네. 예, 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날씨 보고. 제가 지난주까지 반팔에다가 잠바를 입고 다녔었는데요. 예. 오늘은 목폴라에다가 겨울 코트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날이 갑자기 네.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세 매물 확인하려고 왜 아파트 복도에서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집 보는 데도 추첨하고 네네. 참 기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작년 네, 그랬었죠. 예.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전세 매물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컸었거든요. 네네. 올해 가을 이사철 앞두고는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다양한 요인 때문에 그런데 이건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추석 전까지 그 전세 매물이 부족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지금 추석 이후에 전세 매물이 조금 소폭 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매물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전세 가격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아,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매물들이 쌓여서 이제 예. 가격 좀 낮추기 경쟁을 했을 땐 내려가는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가격 낮추기 경쟁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감당 못했던 세입자분들이 좀 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이나 월세로 좀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아하. 예, 지금 이번에 새로 계약되는 전세 가격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조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돼서 기존에 있는 매물들을 좀 선택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리는 매물들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 반대로 조금 저렴하거나 그런 지역들은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매물이 늘었어도 가격이 높은 상황이면 전세 찾는 분들에게는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당분간 전세 시장 현재 상황이 좀 유지가 될까요? 지금 이제 그 매물 거래되는 형태들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높은 거래가로 나온 전세 매물들의 가격이 좀 낮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요. 예. 이게 또 기간이 매물이 있는 상태로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이번 주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 자체가 가격이 낮춰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올라와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좀 하락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겨울방학 기간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사철이기 때문에 예. 매물은 아마 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하. 이게 이제 보통 어른들, 그러니까 예. 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지역이 멀거나 예. 제가 좀 불편해도 참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학생들의 이사 문제가 걸리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진학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 되거나 그런 예. 것들 걸리게 되면은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선택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이면은 학년이 바뀌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해서 비싸더라도 거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좀 11월부터인가요? 아무래도 신학기 입학을 위해서 전세 구하려는 사람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가 12월까지가 가장 많이 전세를 알아보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월 달에 거래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전세 매물이 계속 나온다면 가격 하락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 물량은 어떨까요? 일단 신기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야지 전세에 좀 그 선택의 대안이 많은데 작년 대비해서 신규 입주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입주에 대해서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는 단기간 좀 공급을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좀 어떻게 간주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파트 이외의 상품들에서 좀 아파트를 대처할 만한
전세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부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높은 전세가가 계속되면서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은데 경기와 인천 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뭐 안정이라고 할 건 없는데 크게 오르진 않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히 서울에서 밀려온 층들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공급이라는 건 늘 정해져 있거든요. 뭔가 한꺼번에 증가한 경우가 없어서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인데 최근에 경기도하고 인천에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는 아마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수도권에서는 이제 안 오르는 지역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나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전세를 가격에 맞춰서 경기나 인천으로 가시는 것들보다는 반전세나 저는 월세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2년 정도만 버티시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다른 기회들 혹시 또 이제 정책이 바뀌거나 시동사 부동산 문제에 좀 영향이 바뀌어서 조정이 될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2년 정도는 어차피 또 확보를 한 경향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를 좀 원하는 집에서 찾아보시는 것들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워낙에 다 올랐잖아요, 집값이. 요즘 뭐 똘똘한 한 채에 더 좀 집중되는 현상인데 조금 비쌉니다만 강남과 마용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좀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강남 3구 비롯한 좀 메인 지역들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안 올랐어요. 신고가는 갱신되긴 했지만 오히려 경기도라든지 서울의 좀 낮은 지역들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낮은 지역들의 오름세가 좀 주춤해지고요. 지난주 KB 상승세를 보게 되면은 강남 3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결국은 이제 강남구도 한동안 오르지 않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 시기가 된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난 1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강남 3구, 마용성이랑 강남 3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비싼 쪽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나쁜 댓글 달릴 건 아는데 이게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최근 신규 택지 2차 사전 청약 공고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2만 8천 가구가 공고될 예정인데 이 정도 물량과 가격대면은 매매 시장에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매를 선택했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 청약이 될 때까지는 기다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사전 청약이고 본 청약까지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는 전세라든지 월세, 임차 수요들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전세나 월세, 그러니까 임차 시장에는 영향을 좀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사전 청약 1차 때만큼 흥행에 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1차보다 2차가 더 입지가 좋습니다. 인기가 있는 입지가 많고요. 또 2차보다 3, 4차가 더 인기가 있는 입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1차보다는 조금 더 관심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923번님 전세대출 실수요자 대상으로 가능해진다는데 오른 만큼만 대출된다는 건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올해까지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실무 시장에서는 팁인데 올해 되도록 좀 많은 대출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좀 땡겨서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게 전세 대출과 무관하게 DSR 쪽이 또 대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도 그러니까 전세에 늘릴 만큼 매매를 또 축소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매매든 전세든 가릴 거 없이 지금 올 하반기 때까지는 실제 거주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신규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세든 입주든 대출이 상대적으로 좀 규제를 좀 덜 받을 것처럼 보여서요. 좀 대출 받으실 분들은 서둘러서 받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4120번님께서는 과천, 안양, 판교 전망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이제 과천은 지난 2년 동안 조정이 됐었고요.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입주 물량이 올 11월 달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조정됐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보이고요. 예.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없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 때문에 분당 전체가 전세 시장은 좀 많이 어려운데 매매 시장은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은 아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안양 같은 경우도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지금 전세가들은 조금 되게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전세 시장이 안정된 다음부터는 매매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745번님, 소장님 서울에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매물 가능한 지역이 남아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예. 지금 9억 원 이상이 56%고 나머지 46%는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건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찾아보면은 저렴한 주택들이 서울에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6억 원 이하 주택들도 한 20% 미만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 거주 여건과 맞는 조건인지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가격이 올라갈 여건인지만 판단해 보시고요. 6억이든 9억이든 찾아보시면은 물론 강남구 쪽은 안 되겠지만 강남구를 포기하면 생각보다 꽤 많은 지역들의 그 가격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예, 있는 거죠, 소장님?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남 상구하고 마용성 빼면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30-40%는 어디든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뭐 오늘 저 방송을 좀 뭐 떠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이사하려고 집 참 많이 알아봤는데 많이 비싸더라고요, 소장님. 일단 그 4년 전 시세를 기억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사를 알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자가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집을 처음 알아보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아마 정상적인 시장으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5517번님, 인천 지역이 오름세라던데요. 검단 신도시 가봤는데 아파트 말고 주변이 너무 휑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을 좀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네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천이 지금 올해 2021년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자체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작년엔 세종시가 많이 올랐고 올해는 아마 인천이 1등을 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인천이 많이 올랐고요. 인천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수요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있는 좀 고가 지역들에서도 많이 이주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 물량이 없거나 아니면 가격이 부담됐던 수요층들이 많이 경기도로 넘어간 상태가 인천으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검단 신도시가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랑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신도시 초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허허 벌판이 많고 학교도 좀 부족하고 상업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렴한 것들이거든요. 검단 신도시는 좀 1,000만 원 초반대 분양을 했고 분양이 간신히 끝났고 이제서 입주를 하는데 최근에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2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면은 이전보다 한 2배 정도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 한번 이사를 해보시는 것들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353번님께서는 2차 사전 청약 어느 지역 가장 관심이 높은지와 사전 청약 팁 좀 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사전 청약 팁은 이거 지금 가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갑자기 애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양 가족을 넣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건 좀 장기간 필요한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 경쟁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가 있는 평형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3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30평대들이 가장 좀 아마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물량도 적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선택하지 않는 좀 적은 평형대들이 있거든요. 일단 당첨이 되는 것들이 목적이고
부양 가족이라든지 가족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평형대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경쟁률이 제일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인기가 살짝 없는 지역에 가장 작은 평형대 선택하면은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겠군요, 당첨 확률이. 네네, 맞습니다. 4257번님께서는 인천 이야기하셔서 급하게 문자 보냅니다.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인데요. 주변에서 송도 알아보라고 해서요. 서울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송도요? 예, 송도. 송도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비싸고 좋은 입지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그렇게 멀진 않던데. 송도요? 예. 송도는 서울에서 제일 먼 입지입니다. 저 연수구 끝이잖아요. 송도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저 차로 한번 저 송도로 자주 가는데 예. 차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이고요. 무엇보다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GT에서 B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시민이 300만인데 인천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어디 살고 싶느냐 다 송도 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300만의 배우 수요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향후에도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도는 지금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자가용 본인 차가 없어도 저 추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그 버스를 타게 되면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광역버스 같은 경우를 타게 되면 송도에서 강남까지는 1시간 미만에 오거든요. 강구 쪽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시간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살만한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신데요. 전업주부들 이제 그 안에서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송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좀 남편들만 좀 고생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학생들이나 교육 환경도 되게 좋거든요. 주부님들은 굉장히 행복해야 할 도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1450번님, 전문가님, 그 중랑구 망우 신내동 지역 전망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도 시세가 많이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 또 새 아파트를 분양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에 신내동 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택지들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중랑구 신내동 쪽으로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매운이 이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처럼 아파트에 대한 선택의 대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감안하고 들어가시면은 중랑구 신내동은 저렴하면서 조용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90번님. 올해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곧 집값 떨어진다는 기사 봤는데 믿고 기다립니까?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봐야 되는데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학열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